협동적 클래스와 슈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적 클래스란 상속 관계에 있는 여러 클래스들이 슈퍼코어를 이용해서 협동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서로 도와가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협동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슈퍼를 이용하면 쉽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를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하고요, 자기 자신의 클래스 이름이 여기 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출하고자 하는 상위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 메소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슈퍼는 이제 슈퍼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죠. 지정하지 않아도 이전에 말씀드린 MRO (Method Resolution Order에 따라서 슈퍼 클래스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최상의 클래스는 반드시 오브젝트의 서브 클래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적인 슈퍼 코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형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습니다. A의 sav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save는 A에 관련된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B라는 클래스도 A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클래스도 sav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슈퍼 클래스인 A의 save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B의 save를 호출하게 되면 B의 정보 및 A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C도 마찬가지죠. C도 같은 방식으로 C의 정보 및 A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는 B와 C로부터 다중 상속받은 클래스인데요. D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파일에 저장하고 B를 호출하고 C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정보를 저장하고 C의 정보를 저장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D의 save를 호출했을 경우에 일단 D의 정보가 저장이 되죠. B의 save를 호출합니다. B의 save를 가니까 B의 정보를 호출하죠. 그리고 A의 save를 호출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C의 save를 호출하죠. C의 save에서 C의 자신의 정보 그리고 A의 정보를 다시 한번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의 save와 B의 save가 그렇죠. B에서 A의 save 또 C에서 A의 save를 두 번 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보가 지금 파일에 두 번 저장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슈퍼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고 깔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D에서 A의 클래스의 메서드 세이브를 호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코드가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코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슈퍼를 이용한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클래스 A에는 그냥 세이브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밑에서는 이제 A의 정보를 저장한 이후에 상위 클래스의 세이브를 호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호출합니다. 슈퍼 그 다음에 첫 인수로는 자기 자신의 클래스 이름이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는 반드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고정입니다. 무조건 두 번째 인수는 셀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점 세이브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어떤 슈퍼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세이브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세이브를 호출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C 정보 저장하고 상위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각각 첫 인수로서 클래스 이름이 지금 여기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세이브를 호출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A가 두 번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프 D에 의해서 주어지는 MRO (Method Resolution Order라는 것은
이 A가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 이전에 다중상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D를 서치하고 B를 서치한 다음에 A로 갔다 C로 갔다 A 가는 게 아니고 C로 갔다가 그러면 A로 이렇게 한 번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퍼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MRO 순서에 의해서 수퍼가 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D를 호출하죠. 그럼 D에서 뭘 호출하게 되냐면 수퍼 D의 셀프를 호출하는데 이 MRO 그러니까 D, B, C,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세이브를 순서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수퍼를 호출하게 되면 B의 세이브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퍼를 호출하게 됐죠. 근데 이 셀프라는 것은 사실 D의 그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셀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RO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C의 세이브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A의 세이브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되는 순서는 그 셀프의 MRO에 의한 것이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각 클래스에서 부모의 클래스가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도 우리가 슈퍼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B라는 클래스가 뭐 X로 바뀌어서 X로 됐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전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클래스 이름만 변경하고 내부에서 그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드의 일관성이라든지 상위 슈퍼 클래스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슈퍼를 활용하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퍼를 생성자 호출에 적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반드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도초기화 루틴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에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B가 A로부터 상속받았고 또 A의 그 상위 클래스에 저것을 초기화 루틴을 호출하기 위해서 슈퍼 B의 셀프 이니트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서 B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A 이니트 호출됐죠. 그다음에 B 이니트가 호출이 됐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슈퍼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뭐는 뭐고 이제 이건 기존에 작성되던 방식이죠. 이거는 자 상위 슈퍼 클래스 A의 메소드를 호출하라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A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가 A가 아닌데 A로 남아있을 경우에 엉뚱하게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그 슈퍼 클래스가 이름이 뭐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슈퍼 클래스의 이니트를 바로 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내장 자료형과 클래스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2.2부터는요 자료형 이름하고 생성자가 일치를 합니다. 자료형의 이름과 생성자 이름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선 타입 문자열 하게 되면 타입 스트링이 생기죠. 이 타입 자체는 또 컨스트럭터로서의 역할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str 자체도 뭡니까? 이게 함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타입입니다. 이 타입 자체는 그 팩토리 함수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하고 1, 2, 3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한 것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내죠. 실제 그 타입은 생성자 타입 자료형을 리턴하는데 그것이 생성자 역할도 한다는 의미고요. 이전까지는 그 일치되지 않았던 그 자료형 이름하고 생성자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2.1까지는 딕셔너리라고 나왔는데 사실 딕트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성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2.2부터는 이제 클래스의 형과 자료형이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장 자료형하고 클래스는 별도의 개념이었는데 2.2부터는 이게 통일됐습니다. 클래스 자체가 타입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 S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반드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이 받아야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는 자 이런 s 인스턴스고요. 프린트 클래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러면 클래스 main.s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클래스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type s라고 한번 해보죠. 자, s 자체가 뭐냐면 타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입 인테저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인테저 타입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s가 s 타입임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s 타입임을 의미하는 거죠. 타입. 자, 이번에는 그 인스턴스의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 s의 타입은 뭐냐, 자료형이 뭐냐, 이건 클래스, 이런 클래스 타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있죠. 그 s 클래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s.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결국은 자료형과 같다는 것이죠. s의 클래스는 바로 s의 타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2.2에서는 이 클래스 자체가 하나의 타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2.2에서 그 내장 함수에서 타입으로, 자료형으로 팩토리 함수로서 변경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여기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 추가된 그러한 팩토리 함수로서의 내장 자료형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썬 2.2부터는 또 이렇게 내장 자료형 자체를 그 일반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란 클래스를 만들죠. 이 클래스는 리스트를 그냥 이용을 하면 되겠죠. 리스트를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push하고 pop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pop이라는 메소드는 이미 존재하고요. 리스트에 push라는 메소드를 써주면 되겠죠. push는 뭐와 동일합니까? 리스트 append와 동일하죠. 그래서 push라는 이름을 리스트 append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새로운 클래스 스택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push 데이터 하죠. 그 다음에 po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택의 push pop 연산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Q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Q의 그 데이터를 넣는 메소드로 inQ, 데이터를 꺼내는 메소드로 de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상속을 받아서 만들 수 있고요. inQ라는 것은 append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 끝에 추가를 하고 뺄 때는 어디서 뺍니까? 맨 왼쪽 앞에서부터 빼도록끔 하겠다. 뺄 때는 그냥 이름만 대치시켜서는 안 되죠. DQ 할 때 사실 그 인수를 주지 않고 이렇게 DQ를 합니다만 실제는 팝 0을 해야만 제일 리스트 앞에서 빠지도록끔 돼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메소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eturn self.pop 0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inQ에서 데이터를 넣고요. 1, 2 DQ에서 데이터 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자료형 자체를 상속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그 사전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사전 XML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XML 딕셔너리는 출력을 XML 포맷으로 하는 그런 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우리가 REPR 출력 양식만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만 새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전체를 딕셔너리라는 태그로 감싸고요. 그 각각은 이제 아이템이라는 태그로 감싸고요. 또 그 안에 멤버라는 이름으로 감싸고요. 아이템 대신에 그 안에 이름, 키를 이름, 네임으로, 그 다음에 값을 value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아이템하고 키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value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도 재기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REPRV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또 다른 딕셔너리를 값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역시도 XML 폼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DL을
D1은 자 이런 식으로 사전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ML 포맷으로 출력이 됩니다. 딕셔너리, 멤버, 네임, 밸류. 이 안에 그 밸류 자체가 또 하나의 딕셔너리라고 해도 그 사이에 그 안에 또 다른 딕셔너리 XML 문서가 이렇게 구성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